어때요? 제 앞장 마음에 드신가요? 너무 시원해 보이죠? 휴가들은 다녀오셨어요? 네. 네, 저도 휴가를 갔다 왔는데요. 저는 해남 땅끝마을로 휴가를 다녀왔어요. 좋았을 것 같으세요? 네, 시댁에서 깨 비다 왔습니다. 네. 네, 농사를 짓고 있는 시부모님이 계셔서 이때가 가장 도와드릴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고추도 따고 깨도 비고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대신 대리 만족으로 이렇게 시원한 사진을 한번 제가 넣어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꿈이 있으신가요? 꿈. 이게 무슨 꿈 타령이요?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저도 유산화를 알기 전 8년 전에는요, 꿈을 한 번도 꿔본 적이 없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꿈을 꾸는지도 생각해 본 적이 없게 조금 각박하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산화를 하면서 지금은 많은 꿈들을 꾸어가면서 그 꿈을 하나씩 이뤄가고 있어요. 저의 꿈은 뭘까요? 예쁘죠? 네,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쁜 등짝을 가진 젊은 여자로 오랫동안 안 늙고 살고 싶어요. 벌써 40대 중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쁜 몸으로 이렇게 모르는 도시에 여행을 하면서 시간의 자유와 건강한 신체로 늙지 않고 살고 싶은 게 제 꿈이고요. 두 번째 꿈은 네, 아직 제가 유럽을 가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가족들과 이렇게 에펠탑이 보이는 곳에서 숙소를 잡고 한 달 정도 편안하게 유럽 여행을 갔다 오는 게 꿈입니다. 요거는 사실 내년에서 내후년에 계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제주도에 있는 풀빌라예요. 1박에 65만 원입니다. 제가 가고 싶은 풀빌라라서 항상 저장해 놨는데요. 지금도 사실은 65만 원을 1박에 선뜻 주고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각자의 그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저의 꿈은 어느 곳이든지 간에 나만의 별장, 쉬고 싶은 별장을 갖는 게 저의 꿈이에요. 여기까지는 정말 되게 행복한 꿈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실질적인 꿈인데요. 저는 10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그래도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긴 한데 이렇게 좀 외국으로 대학을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또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또 열심히 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저 아이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저희 남편이 퇴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남편과 저의 공동 취미는 골프예요. 그래서 돈과 시간과 그런 것들을 구애받지 않으면서 골프장이 있는 실버타운도 이제 생기겠죠? 혹시 벌써 있나요? 네,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런 곳에 가는 게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꿈들이 혹시나 지금 없으시다라고 하면 돌아가시는 길에 다른 건 까먹더라도 내 꿈이 뭐지?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뭐지를 한번 머릿속에 청사진을 그려보시면서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사진 좋은 거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목표 설정을 하시면 좀 미래가 좀 더 밝고 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좀 목표도 그리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자, 그러면 저는 금수저였을까요? 어땠을까요? 지금 외모를 봤을 때는 그래도 흑수저 같진 않죠. 네, 그런데 사실은 흑수저도 아닌 젓가락이었어요. 젓가락. 네. 외모도 좀 젓가락 같은데 네, 또 혼자 웃고 난리 났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웃을 일은 아니에요. 이게 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잘 살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나름 서울에 있는 집이고요. 저 뒤에는 연립주택인데 자가였어요. 저희 집이었고 이남 일녀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그래도 중간 수저 정도는 돼 보이는 사진이지만 사실은 저 뒤에 예쁜 커튼 뒤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저희 아빠가 제가 3살 때 퇴근하고 돌아오시는 길에 교통사고를 굉장히 크게 당하셨어요. 그래서 식물인간이 되셨고 뇌가 반이 없어진 상태로 저기에 누워 계셨어요. 30년을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직장을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저희 엄마가 저렇게 생때 같은 어린 아이들 셋이나 있는데 남편은 장애인으로 누워있고 혼자 감당을 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의 유년 시절에는 여행을 제대로 가본 기억도 없고요. 엄마랑 시간을 보낸 기억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결혼을 못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정말 각박하게 막 생활을 했는데 20대 때 됐을 때는 또 저희 엄마가 힘들게 고된 노동으로 저희를 키우셨기 때문에
간암에 걸리셨어요. 이게 좀 되게 정말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내용인데 그래도 지금은 치료하셔서 건강하게 제가 보살펴 드리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 엄마가 그렇게 암에 걸리시는 바람에 저 뒤에 있는 집도 그 병 치레로 다 날리고 그만한 빚까지 짓게 돼서 20대와 30대에는 정말 투잡, 쓰리잡 안 해본 것 없이 굉장히 열심히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결혼을 못할 줄 알았지만 이것도 저예요. 네, 착하고 성실한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굉장히 불안했어요. 저는 그냥 대기업 다니는 남자 만나면 내 팔자 피겠구나 하고 이 남편을 만나서 참 별로 이상형도 아닌데 만났어요. 결혼을 했어요. 네, 그런데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늘 불안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딸은 엄마 팔자 닮는다는 얘기. 정말 엄마 팔자를 닮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저 예쁜 아들 되게 어렵게 가졌거든요.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 아이를 출산하다 보니까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저 아이는 저처럼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크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옆에 있어주고 싶었고 좋은 환경으로 피아노 학원도 원하는 학원 다 보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어쩌면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저 아이 덕분에 유사나의 제품을 먼저 만나게 됐어요. 알러지가 많은 아이라서 프로바이오틱을 알게 되면서 유사나의 사업의 기회도 알게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네, 20대까지는 부모의 삶으로 살게 되죠. 내가 어떤 수저를 갖고 태어났느냐에 따라 나의 삶이 좀 어떻게 보면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20대부터 40대까지는 정말 바쁘죠. 군대도 가고 취업도 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정말 바쁘게 돈을 쓰기도 하고 벌면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40대부터는 뭔가 내 인생을 그려보기도 하고 노후 대비도 하게 되고 좀 약간 자신감도 생기게 되는 그런 조금 나이인 것 같아요. 요때가 바로 돈을 모으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여기 40대, 50대 되게 많으시죠? 모으실 수 있나요? 네, 쓰기 바쁘죠. 정말 날이 갈수록 쓸 일은 너무 많이 생기죠. 그런데 이때 돈을 모으는 시기로 지금 저희 나이대가 평균 이제 그 죽는 나이가 평균적으로 이제 100세에서 120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적게 잡아서 100세라고 하더라도 40년을 이 돈 모으는 시기를 통해서 벌어놔야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숫자적으로 좀 한눈에 보면요. 빨간색이 경제적인 나이예요. 돈을 벌 수 있는 통상적인 나이고요. 검은색이 돈을 쓰는 나이예요. 딱 봐도 빨간색이 훨씬 많죠. 여기서 44세와 46세가 윤석열 나이로 제 나이와 저희 남편 나이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아이 학비며 노후 준비며 아직도 다 못했거든요. 빚도 남아있고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상태는 어떨까요? 현재에 대해서 조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저의 생각들이었어요. 뭐 직장 소득, 이제 제가 다시 취업을 하면 저도 12년 동안 직장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경단녀에 있었지만 직장에 다시 갔었을 때의 소득과 그러면 사업을 하면 어땠을까? 남편이 대출을 받아줄 테니까 커피숍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유산을 하기 전에. 그래서 사업도 타진을 해봤고 남편의 은퇴도 생각을 해봤고요. 뭐 내 집 마련, 이때는 집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 집 마련, 아이 양육, 그리고 너무 급격하게 변하는 이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 들어보셨죠? 정말 지금 혹시 배고프신 분들 이 짜장면 먹고 싶으신 거 아니시죠? 사실은 짜장면이 7,000원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일반 짜장인가? 우리 좀 맛있는 짜장 먹으려면 요즘은 10,000원 갖다가도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물가는 너무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최저임금은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식비만 해도 1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이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을 받았을 때 2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는데 그러면 정말 먹고 자고 뭐 교통비 이 정도 말고는 돈을 모을 수 있는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국민연금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 명목임금이라는 것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은 임금이에요. 그런데 물가 상승을 반영한 임금이 바로 실질 임금이거든요. 그런데 점점 마이너스가 되는 걸 보이시죠? 물가 상승 속도가 임금이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자로는 절대로 잘 살거나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래도 직장이 있으면 좋죠. 직장이 없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이 직장이 평생 직장일까요?
보통 60세 때까지는 그래도 내가 다닐 수 있다. 이 직장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저도 저희 남편한테 물어봐요.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오빠 정년이 언제야? 그랬더니 한 60세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50세가 되면요. 이때부터 임금 피크제는 60 대기 한 57세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때는 아예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요. 요 50세 때부터는 먼저 퇴직을 하면 조금 그래도 돈 1, 2억이라도 더 주면서 퇴직을 권고하는 그런 시기가 된대요. 그래서 사실상 남자분들은 50대가 되면 너무 불안하실 것 같아요. 이 소득의 괴리감 때문에 여기 지금 뭐 대기업들도 예외가 아니죠.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사유들로 해서 조기 퇴직을 굉장히 권고하고 있고 이렇게 일자리에 남는다 하더라도 요즘은 AI가 너무 대체를 하고 있어요. 어떤 책에 보면요. 10년 뒤에는 노동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로봇이나 AI가 대체한다라고 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그 커피를 사오라 그래서 근처에 있는 커피의 바나다라는 곳에 이제 커피를 사러 갔는데 한참 찾았어요. 어디서 주문하나. 봤더니 이거 제가 실제로 찍은 사진이거든요. 안에 보면 로봇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로봇으로 커피를 이렇게 주문할 수 있는 게 벌써 너무 상용화가 됐고 저 이 로봇한테 저 연하게 해주세요 커피 혼자 얘기했어요. 네, 제가 이 사진을 저희 톡방에 올렸더니 그 옆에 사진을 저희 파트너가 보내주더라고요. 치킨집도 있다고. 근데 이걸 보면서 지금 우리는 와 신기하다 재밌다 하면서 보지만 내 이게 일자리가 이걸로 뺏긴다면 신기하고 재밌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보다 좀 더 직장과 직업이 먼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어요. 은퇴가 정말 빠르죠. 근데 그 이후의 삶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 이 질문을 제가 저희 남편한테 정말 자주 해요. 저희 남편은 그냥 직장 생활만 하고 있고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TV만 봅니다. 지금 웃으시는 남자분들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그래요. 남편의 그 회사 다니는 이름 두 글자를 빼면 오빠한테 뭐가 있을 것 같냐고. 기분 나쁘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은퇴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은퇴하고 나서 지금 재취업을 못해서 그 되게 고민하시고 힘들어하신 분들이 제 주변에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당연히 미리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고, 네. 그래서 노후 생활비는 물가 상승률에 반영해서 당연히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최저로 잡은 것 같아요. 국민연금에서 부부소득 합산 기준으로 366만 원이 필요하지만 제가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지금으로부터 20년 뒤에요. 지금도 저 360만 원 갖다 부족한데 20년 뒤면은 물가 가치, 이 화폐 가치는 더 낮아질 텐데 과연 내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근데 그거를 받는다 하더라도 63세예요, 만으로. 그런데 보통 50세 때 실질적인 퇴직을 하면요, 이 소득의 크레파스 구간이 생깁니다. 수입이 없는 구간. 이때는 보통 이제 재취업을 당연히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재취업이 너무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정말 남자분들이 50대, 60대 자리 보존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재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하신다 하더라도 나의 커리어보다 훨씬 너무 낮은 곳에 재취업을 할 수밖에 없고 구직 활동도 힘들 뿐더러 그리고 너무 임금도 낮아지는 거죠. 예. 너무 좀 그렇죠. 좀 더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한테 또 제가 대안도 가져왔기 때문에 너무 우울하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양육 비용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게요. 이게 지금 평균적인 양육 비용을 보건복지부에서 통계를 낸 자료인데 사실은 저거보다 훨씬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게 초등학생 6년 동안 7,500만 원이 단다고 써 있는데 제가 아들이 하나라서 사실은 조금 더 그 교육비를 많이 쓰고 있긴 해요. 그런데 한 달에 2,500을 쓰거든요. 1년에 2,500을 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저거는 너무 낮은 금액이죠. 근데 저는 그래도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교육을 하나도 시키지 않아요. 근데 일반 공교육을 다니는 엄마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맞벌이를 하려면 아이를 어쩔 수 없이 학원에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뭐 태권도, 피아노, 수학, 논술 이런 거 다니면 한 과목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내기 때문에 한 아이당 정말 적게 쓰는 집이 50, 많이 쓰면 100만 원 이상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하나만 낳습니다. 네. 초중교회 사교육 비용이 이렇게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등록금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오른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요. 제가 오늘 점심에 옆집 언니랑 밥을 먹었는데 옆집 언니가 하는 말이 아이들이 다 대학교에 졸업해서 취업을 하는데 취업을 못한다고. 좋은 대학교에 나왔는데도 취업을 못한다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또 되게 또 다른 고민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캥거루족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어요. 캥거루 되게 귀엽죠. 근데 계속 안에 있어. 얘가 좀 나가줘야지 엄마도 뛰어다니는데 계속 배 안에 있어. 그래서 10명 중에 6명은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냥 좋은 게 아니죠. 그 아이의 생활비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럼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도 다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드릴게요. 저도 창업이 되게 하고 싶어요. 사실 지금도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월세로부터 자유로울 때. 왜냐하면 제가 저만의 사업을 한번 되게 재밌게 하고 싶다는 꿈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산화로 인해서 이 뭐 빌딩이라든지 내 가게를 월세 안 내도 되는 수준이 됐을 때 저는 저만의 가게를 차릴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이유들로 이제 창업을 하시는데 창업 비용이 보통 3억 정도는 들어요. 제가 유산하기 전 8년 전에도 창업 비용이 제가 이디야를 알아봤었거든요. 그때 2억 정도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회수하는 데까지 최소 2년에서 3년이 걸리는데 그때는 또 주변에 그 가게가 잘 되면 새로운 가게가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재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악순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런 경쟁들 너무 주변에 보면 커피숍이 너무 많죠. 반경 1km 안에 진짜 커피숍 한 건물에 커피숍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막상 정말 부푼 꿈을 안고 시작은 했지만 정말 이렇게 벌을 수 있는 사업 소득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5년 이내에 폐업하는 이런 가게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대출도 이렇게 점점 빚도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현실 점검을 주변에 해드렸어요. 아마도 이게 내 이야기다. 또는 내 옆집의 얘기다. 누구 얘기다.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돈의 흐름이 빠르게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는 적을 알면 나를 알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일단 돈의 흐름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저도 사실은 유산화를 하기 전에는 그냥 직장 소득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직장 소득을 해서 열심히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니까 이게 내 근로소득으로는 집을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용인에 사는데 용인 집값도 10억이 되거든요. 근로소득자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하기도 힘든데 도대체 얼마를 저축을 해야 집을 한 채 살 수 있을까요? 정말 현실에 타당하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 있는 이 책의 내용에 보면요. 노동 수입, 이 돈을 위해서 일하는 이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사업은 내가 아프지도 말아야 되고 퇴직을 하지도 말아야 되고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수입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분면과 I 분면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쪽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B와 I의 분면은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구간이에요. I 구간 너무 좋죠. 투자. 저도 한때는 투자가를 꿈꿨어요. 그래서 유산화에서 받은 소득으로 흔한 그거를 했어요. 그거를 해서 아시죠? 그거 뭐예요? 코인이요. 주식이라도 하면 괜찮죠. 예, 코인으로 많이 좋은 일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잃은 사람이 있으면 얻은 사람도 있으니까 경제에 이바지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비분면의 사업가에 대한 거를 좀 더 바라볼게요. 비분면은 비즈니스 구간인데요.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 바로 대기업. 대기업의 오너가 지금 많이 교체가 됐죠. 우리 삼성도 그렇고 아이폰 만든 회사도 그렇고 창업자가 다 돌아가셨지만 회사는 여전히 너무 건재하고 있죠. 그 이유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시스템을 구매하는 또 방법이 있어요. 백다방이나 뭐 그런 백종원의 프랜차이즈처럼 그렇게 시스템을 내가 구매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다 투자 리스크도 발생이 되고 그리고 내가 갑자기 저렇게 대기업을 차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조금 불가능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기로는 시스템을 빌리고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투자가 불필요하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여기 빨간색만 보시면 돼요. 유통 마진을 줄이고 싼 값으로 회사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이다라고 경제 용어로 나와 있어요.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그거 망하는 거야, 사재기 하는 거야, 다단계야. 이거는 정말 옛날에 너무 모르는 시절의 이야기고요. 이렇게 경제 용어로 봤을 때 이 유통의 흐름이라는 거죠. 인터넷으로 직거래하면서 포인트로 캐시백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정확히 보시면 이게 돈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생산자를 통해서 소비자에 올 때까지 죄송합니다. 네, 올 때까지 총판과 도매와 소매를 거쳐서 이제 이렇게 유통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핸드폰이랑 이런 것들이 보급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좀 더 값싼 가격에 좋은 제품을 찾으려고 하는 니즈가 커졌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가 소비의 주체가 뿐만이 아니라 소득의 주체까지 되는 거예요. 소비를 통해서 소개를 하면 소득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쉽게 보여드리면 예전에 이렇게 사과의 유통 비용이 이렇게 생산자 금액에서 소비자까지 이런 유통을 통해서 왔다라고 하면 이 가운데에 있는 이런 모든 도소매가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값싼 가격에 좋은 품질의 제품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주체가 돼서 소득을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광고 모델이 되고 온라인 비즈니스도 가능하고요. 플랫폼, 배달의 민족에서 식당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아시죠? 네. 배달의 민족, 쿠팡, 뭐 에어비앤비 이런 것들은 다 빌려주는 곳이에요. 연결해주는 곳. 그래서 마찬가지로 유산화도 건강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내가 좋고 내 몸에 건강한 정말 유익한 영양제를 알았을 때 이거를 내 주변에 건강한 사람들한테 건강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건강 플랫폼 비즈니스죠. 그리고 백다방처럼 프랜차이즈로 내가 사장님이 되고 내가 소개한 사람도 같이 사장님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무점포에 온라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 연결만 해주면 돼요. 내가 제품을 사서 쟁여놓고 판매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디가 있잖아요. 그 아이디를 필요하신 분한테 공유함으로써 나는 그 공유에 대한 구정 광고에 대한 수수료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플랫폼 시대라고 합니다. 플랫폼 시대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연결과 공유. 여러분들 왜 맛있는 맛집 갔을 때 그냥 드시나요? 보통 사진 많이 찍죠. 저희 남편은 기다려요. 사진 찍을 때까지. 되게 공감 잘해 주시네요. 기다려요. 왜냐하면 사진을 찍어야 돼. 정말 너무 맛있는 집이 있었어. 나만 알면 죄야. 그죠? 이거 자꾸 우리 공유하는 습성, 착한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돈으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결하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있습니다. 생산자와 이렇게 소비자가 이렇게 그 플랫폼을 통해서 내가 공유를 함으로써 나한테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작용으로부터 가치를 만들어가는 비즈니스,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가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런데 왜 웰니스 산업이 미래일까요? 혹시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책 좀 보십시다. 저도 안 보는데 좀 똑똑해지려고 요즘 책을 보고 있어요. 네,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요. 네, 거기서 역시 이름은 까먹었어요. 작가를 이렇게 지식이 짧으면 이름을 까먹어요. 예, 그 모잘이라는 분이 있는데 모잘 프리잘 그분한테 사람들이 이제 많이 물어봐요. 10년 뒤에 어떤 산업이 돈을 벌 수 있고 변화가 되나요? 그 사람이 너무 이제 경제적으로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분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그랬을 때 대답을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10년 뒤에 변화될 거를 고민하지 말고 10년 뒤에도 불변하지 않는 진리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책 저서 중에 불변의 진리라는 또 책도 있어요. 저도 아직 안 봤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웰니스 산업이 불변하지 않는 진리다. 그죠? 우리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아프지 않고 싶은 건 모두가 다 같은 미래의 고민일 거예요. 수명은 100세, 120세, 140세까지 늘어나는데 40대부터 아파. 그러면 그거는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재앙이죠. 그러면 너무 건강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얼마만큼 내가 좋은 컨디션으로 노후를 맞이하느냐. 이 핵심은 바로 웰니스 산업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웰니스 산업이 이렇게 반영하듯이 식단 관리나 이런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체중 조절, 다이어트 제품, 그리고 이런 피부, 아까 미용,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직접 판매 시장이 기회일까요? 직접 판매 시장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특히나 많이 커지고 있어요. 왜죠? 유통,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너무 우리 택배 잘 돼 있죠. 오늘 밤 12시에만 주문하면 내일 새벽에 우리 집 앞에 택배가 와 있어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만큼 택배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직접 판매를 하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보면요. 그래서 글로벌 탑 10이 우리나라가 2위예요. 미국을 뒤이어서 2위예요. 그래서 그만큼 웰니스 산업과 이런 화장품과 퍼스널 케어가 그 직접 판매 블루오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셨을 때 내가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나 하고 싶어. 그러면 뭘 하셔야겠어요? 당연히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가 있는 회사를 잡으셔야 돼요. 현명하신 분이라면. 제가 알려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하는 곳에 계속 사람들이 지갑을 열고 있어요. 점점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도 다이어트는 다 하시더라고요. 그죠? 돈이 없더라도 화장품은 다 쓰시더라고요. 좋은 화장품은. 그래서 우리가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싶은 요구는, 니즈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은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유사나 코리아는 8년간 570%, 이건 정말 대단한 성장률입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와 함께 하시면 너무 좋으시겠죠. 검증되지 않은 기업과 제품이 걱정되시죠. 저도 되게 걱정 많이 했어요. 처음에 유산화를 알았을 때 유산화? 처음 듣는 이름인데 유산화 막 이렇게 검색해 보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탄탄한 회사,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권리소득을 위해서 하는데 당장 내가 뭐 빨리 지금 막 생성된 회사야 1순위로 가입해야 돼. 그럼 돈 많이 벌 수 있어. 그런 회사에 가입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마르지 않는 순간 권리소득을 받으려고 일을 하는 건데 회사가 5년 이내에는 폐업하는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오래도록 지속하고 있는 탄탄한 자금력을 가진 회사를 찾으셔야 되고요. 당연히 탁월한 제품 너무 중요해요. 내가 지금 당장 뭐 설거지하다가 이게 뭐 퐁퐁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거 배송 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냥 쿠팡이면 내일 아침에 오는데? 그래서 이 제품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한 제품력을 가져야 재구매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당연히 충분한 수익. 지금 시작한 사람과 8년 전에 시작한 제가 이게 달라요. 그럼 지금 시작한 사람, 나 이거 좀 뭔가 손해보는 느낌인데 나 못할 것 같아.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충분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중요합니다. 제가 찾은 회사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유산화는 그리스어의 산화는 진정한 건강을 뜻하는 라틴어의 합성어예요. 이렇게 회사 이름만 봐도 되게 이 회사가 얼마나 건강에 진심인 회사인지 알 수 있죠. 이렇게 딱 깔끔하게 3개만 있어요. 저는 5,000가지에 있는 제품이 있는 회사에 들어갔으면요 못했을 거예요. 머리가 나빠서. 네. 그런데 이렇게 딱 먹는 영양제, 빼는 영양제, 그리고 바르는 영양제 3가지만 이렇게 품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제품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마이로엔츠 박사님이세요. 이분은 세포 면역학 박사님인데 본인의 가족들이, 그러니까 진단시약으로 이미 많은 부를 이루셨는데, 진단시약이라는 거는 진단하고 나서 어떤 병에 걸렸는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가족들이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돌아가시다 보니까 이게 진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프기 전에 예방이 중요하구나 하고 이렇게 예방의학으로 전환하신 분이세요. 실제로 살아계시고 저도 미국 컨벤션에 가서 뵀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철학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 저는 이 철학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집에도 가훈이 중요하잖아요. 사훈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가장 건강을 만들어가는 그런 회사입니다. 30년간 25개국에 진출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지금 대한민국이잖아요. 근데 만약 일본에 친구가 있다. 뭐 저렇게 벨기에에 친구가 있다. 이런 데 있으면요. 내 코드만 알려주면 저기에서 주문하는 게 저한테 매출이 다 잡힙니다.
그리고 또 알아요.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아이 때문에 호주로 갈 수도 있고 미국이나 캐나다로 갈 수 있잖아요. 재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이 코드로 쭉 연결해서 사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 생각은 저희 아이가 대학교에 가는 그 시기에는 그 지역에 그 나라에 가서 유산화 비즈니스를 새로운 줄을 내려서 더 사업을 열심히 잘 해보고 싶거든요. 그만큼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한 그런 회사예요.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주식은 잘 몰라서 이게 되게 대단한지 몰랐는데 남자분들은 진짜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라고 하면 정말 믿을 수 있는 회사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까다로운 그런 이제 상장되기 어려운데 이렇게 역시 모르는 걸 얘기하니까 버벅거려요. 넘어갈게요. 네, 150명의 이상의 과학자들을 있는 연구원들이 있는데요. 제가 미국 컨벤션에 갔었을 때 이 150명의 과학자가 멋있게 앞에 쫙 무대에 나서는데 막 되게 뭉클하고 너무 정말 대단한 회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몰랐는데 연구원이셨던 분들이 얘기하기로 한 명의 연구원한테 엄청난 연구 개발비가 들어간대요. 150명을 이 회사에서 모실 수 있다라는 거는 이 회사가 얼마나 제품과 건강에 정말 진심이고 탁월한 제품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는 회사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라는 미국 특허를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게 보면요, 이렇게 구글에다가 특허 번호를 치시면요 나와요. 예. 한글로 쓴 것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네, 엠토르가 뭐야 모르시죠. 생명 연장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건강하고 좀 늙지 않고 이렇게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 기술력을 37년까지 인정받았어요. 미국 특허로. 그래서 정말 남다른 영양제예요. 전 세계의 인텔리전스 기술력을 미국 특허를 받은 영양제는 유산화가 유일무이합니다. 정말 되게 감사하면서 드시면 좋아요. 저는 진짜 노화가 돼서 요즘 너무 무서운데 이 헬스팩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난 오늘 조금 덜 늙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네,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검증된 제품력은요, 유산화에 차별된 차별성이 있습니다. 이 GMP라는 게 그 제조 공정에 대한 GMP인데요. 우리가 식품 GMP가 있고 건강기능식품 GMP가 있고,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거 영양제 그런 회사의 GMP가 있고 의료 GMP가 있어요. 어떤 게 가장 까다로울까요? 당연하죠. 의료 GMP죠. 유산화 제품은 자발적으로 의료 GMP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냥 건강기능식품 GMP를 받아도 되는데 그만큼 까다롭게 의약품 수준의 그런 제조 시설로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인지 캐나다의 의사 처방전인 CPS와 그리고 미국의 의사 처방전인 PDR에도 저희 유산화 제품이 등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FDA 의약 제조 설비에 허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아는 소비자분은요, FDA에 등재되어 있다라고 했더니 저 그 제품 주세요. 그분이 이제 캐나다에 살다 오신 분이라서 그런지 캐나다 여기 미국 아니에요? 네, 뭐 옆이니까 네, 이제 FDA 승인돼 있다 하니까 굉장히 믿고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게 드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은 몸이 자산이잖아요. 자기의 체력이 자산이고 평생 동안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이 메달을 이 어떠한 기록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만약에 도핑 테스트라도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원래 경기 중에서는요, 엄마의 밥도 의심하면서 먹을 정도로 정말 괜히 감기약이라도 잘못 먹었다가 도핑 테스트에 걸릴까봐 굉장히 조심하는 부분인데 전 세계 많은 정말 수천 명의 메달리스트들이 유산화 제품을 경기 중에도 까서 먹을 정도로 그렇게 안전하게 섭취하고 계시고요. 특히 우리 이정후 선수 굉장히 유명하죠. 이정후 선수, 메이저리그의 가장 비싼 몸값을 받고 나간 우리 야구 선수죠. 대표적인 유산화 모델이고요. 이렇게 뜨기 전부터 유산화 제품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저는 좀 몰라요. 없이 살았어도 되게 나눔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회사의 기업의 철학은 남다른 것 같아요. 보통 컨벤션에 나가면요, 영업이나 매출에 대해서 많이 이제 회사가 얘기를 하는데 이 회사는 달라요. 되게 나눔과 기부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세계에 못 먹고 못 사는 나라에 이렇게 많은 돈과 미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 현장에 제가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는 미국이에요. 미국 같아요? 네, 미국이에요. 네, 여기서 이렇게 택배를 싸서 보낸 것을 함께 동참해서 굉장히 뿌듯했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회사와 제품을 가지고 있는 이 유산화의 보상은 어떤지 말씀드릴게요. 자, 비즈니스 시작 방법은 이렇게 가게 하나 또는 세 개로 시작할 수 있어요. 자, 내가 가게 커피숍이 1호점만 있는 게 좋을까요? 세 개가 있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세 개죠. 세 개면 그만큼 매출이 더 극대화가 되니까. 가게 하나는 내가 먹고 쓰는 제품 경험이 50만 원이 되시면 자동으로 하나가 기간에 상관없이 열리시고요. 그리고 내가 좀 더 역동적으로 나는 유산화 비즈니스를 통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고 싶어. 그러면 6주 이내에 약 100만 원어치의 제품을 섭취하시게 되면 경험하시게 되면 이렇게 가게 3개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유산화의 보상 플랜의 특징은 5가지가 있어요. 직급과 단계와 깊이의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공정한 부생 플랜에 마감 없는 실적 2월이 되고 이런 다양한 보너스 제도, 한계 없는 수익,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합니다. 뒤에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적은 실적의 20%가 후원 수당으로 지급이 돼요. 일반 근로소득자로 보시면 봉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감이 없어요. 저는 마감이 있었다라면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너무 마감에 쫓기는 그런 게 싫거든요. 이번 주에 주금을 못 받으면 다음 주로 2월이 되고요. 이번 주에 소실적에서 받은 점수 이외의 대실적의 점수는 다음 주로 2월이 되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거를 없어질까 봐 걱정돼서 사재기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자동 주문이 따박따박 일어납니다. 이게 정말 유산화가 다른 네트워크랑 되게 다른 이유인 것 같아요. 저희는 제품이 28일 주기로 해서 4주 주기로 돌아가요. 제품 자체가 4주씩 패킹이 돼 있기 때문에 영양제는 한 번 먹고 끝내는 그런 약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평생 동안 나의 좋은 컨디션과 노화 방지를 위해서 영양제를 먹잖아요. 그게 4주에 한 번씩 자동 예약 주문 시스템으로 이제 내 소비자나 파트너들한테 이렇게 배송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역으로 생각해보면 나한테 안정적인 권리소득, 이 자동주문 소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20년도 때에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19년도에 터졌지만 실질적으로 20년도에 우리가 다 정말 셧다운이 됐잖아요. 그때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정말 줌으로 모든 것들을 대신하고 집에만 있었던 시절인데 그때 골드 디렉터에서 루비 디렉터로 제가 승급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이렇게 자동 주문과 온라인 서비스로 해서 사람들이 더 면역에 관심이 많아서 영양제를 많이 구매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도 가능하고 또 추가 센터로 인해서 서로 윈윈하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까 20% 요 부분이에요. 예, 내가 많이 구매해서 막 더 프로테이즈를 많이 주고 내가 옛날에 가입했다고 해서 더 많은 프로테이즈를 주고 그러면 내가 자금력이 부족하고 늦게 시작했어. 그러면 너무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유산화는 많이 사거나 적게 사거나 옛날에 하거나 지금 하거나 동일 비율로 20%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소개하신 분보다 내가 더 빨리 성장할 수도 있고요.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재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한 깊이가 인정되기 때문에 저기 30단계 밑에 있는 내 소비자가 유산이 멀즈 11점짜리 하나 구매를 하셔도 나한테 매출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6단계까지야. 그런데 7단계 너무 잘하시는 분이 나타났어. 5단계 있는 분이 자기만 먹고 소개 하나도 안 해.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 좀 너 집에 가라. 딴 거 먹어라. 그리고 7단계 분과 함께 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 사람을 잃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무한 깊이가 다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자녀 시적이 2월이 됩니다. 타사에는 이렇게 2월이 안 되고 마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유산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실적 점수에서 소실적 뺀 나머지 점수는 다음 주 월요일로 딱 2월이 됩니다. 이렇게 2배, 2배 그 배가의 법칙이 있어요. 레버리지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개념이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보시려면 지렛대의 원리라고 해서 내가 처음에 내가 소개했을 때 내가 매출을 일으킬 때는 나 혼자 하기 때문에 좀 어렵죠.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데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나 소비자가 생겼어요. 그분들도 소개를 하겠죠. 처음에 내가 소개하는 것보다 함께 소개했을 때 배가의 법칙으로 나가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 이 소득의 구조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제 단톡방에 제가 팀장으로 있는 팀장 좀 이상한데 팀 어쨌든 있는데요. 저희 팀에 제가 유블리스트라는 팀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 팀의 단톡방에 사업을 하신다고 들어오신 분이 52명이 계세요. 저 빼고 51명. 그런데 거기에 제가 직접 가입시킨 분은 5명 정도. 나머지는 다 모르는 분들이에요. 이게 바로 배가의 법칙의 원리에 의해서 내가 인맥이 적더라도 시간 속에서 소개하고 이렇게 일어나요. 좀 전에 그 강의했던 우리 피부 저 연구원이신 줄 알았어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분도 저희 파트너예요. 근데 원래 몰랐던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함께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혼자 하지 않는 사업이다.
무한 수익이 증가합니다. 가게 하나를 완성하는 재미가 있어요. 베스킨라빈스, 서리온처럼 하나하나 완성할 때마다 이렇게 수입을 무한대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 하나를 맥스로 받았을 때 이렇게 골드 디렉터가 됐었을 때는 월 700만 원의 소득을 가져갈 수 있고요. 2개, 3개에서는 점점 이렇게 많은 소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1억을 벌어요. 그럼 얼마 써야 되겠어요? 인간적으로 1억 버는데 한 못해도 1000만 원 써야죠, 그죠? 아니면 500만 원, 그죠? 네, 그럴 수 있겠지만 유산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가족이 먹고 쓰는 종합 비타민, 뭐 체중 조절 식품 요 정도 해서 약 20만 원에서 40만 원만 소비하시면 무한대의 소득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매주 달성하는 수익의 15%를 평생 매칭 보너스로 제공을 해줘요. 이건 뭐냐면 내가 직접적으로 소개한 사람이 일정 부분의 자격을 같이 취득을 하면 이분의 소득에서 얼마를 떼어서 나한테 주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별도로 최소 5%, 최소 2.5%에서 15%까지 나한테 이 매칭 보너스로 해서 보너스를 회사에서 주세요. 너무 좋죠. 내가 두 줄을 막 이렇게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시간 속에서 또는 직장 다니시면서 한 명 한 명씩 소개했는데 나는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어떤 분은 굉장히 더 열심히 하고 잘하실 수 있잖아요. 그분이 만약에 한 달에 월 1000여가 됐고 월 1억여가 만약에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분의 소득의 15%를 내가 받을 수 있다. 너무 괜찮지 않아요? 제가 8년의 사업 기간 동안 심심해서 어저께 매칭 보너스를 계산해 봤어요. 여태까지 받은 거. 얼마 3천만 원의 매칭 보너스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 직대로 함께 사업하는 분들이 4명이거든요. 근데 제가 3천만 원의 매칭 보너스를 받았더라고요. 더 잘해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추가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가 가게 3개 하나씩 완성할 때마다 추가 비즈니스를 주어서 4번째 가게, 5번째 가게, 6번째 가게 무제한으로 이렇게 가요. 저도 지금 10개의 추가 비즈니스가 있어요. 물론 다 완성하진 못했지만 이제 가게 하나 완성했거든요. 하나하나 완성하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팀으로 해서 성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귀엽죠? 네, 제 아들이에요. 네, 너무 귀여운 제 아들인데요. 여기가 학교예요. 학교 되게 좋지 않아요? 학교에서 이렇게 에어바운스를 여름에 해주더라고요. 네,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AI가 모든 것들이 다 대체하는 시절이 오더라도 나의 이 코드를 이 아이한테 무상으로 상속하는 이 상속의 가치는 어마무시해요. 세금을 내지 않죠. 그래서 저희 아들은 저한테 더 잘 보여요. 저희 남편보다. 저희 남편은 퇴직금 받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저는 따박따박 권리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이 아이한테 상속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저 덕분에 건강해지고 저 덕분에 이렇게 상속까지 받을 수 있어서 저한테 아주 잘해요. 네. 그리고 여기 왼쪽이 그 남편이에요. 네. 네, 저희 남편인데 사실은 굉장히 잘 나온 거예요. 저 때 정말 너무 피로하고 이렇게 그 야근에 찌달려가지고 정말 이 사람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걱정이 돼서 제가 뭘 할게요. 보험 하나 더 들었어. 여기 제 팬들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진짜로 사망보험금이 너무 적어가지고 보험 하나를 더 들었어요. 농담 아니고. 그만큼 남편이 너무 힘들게 일을 했거든요. 대한민국 남자들 너무 불쌍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서밋을 달성했을 때 회사에서 600불을 연속해서 받으면 서밋이라는 거를 달성해서 이렇게 동남아에 공짜로 남편이랑 같이 보내주거든요. 남편이 처음에 동남아라고 막 이랬어요. 근데 갔다 오더니 다음에 나 꼭 데리고 가. 차원이 다른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다음번 1300불을 달성했을 때는 저희 엄마를 모시고 갔어요. 저희 엄마가 우리 집에 택배 박스, 유산화 박스만 하나 와도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우리 좀 엄마분들 계시면 너 뭐 버니? 걱정된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옛날 그런 사고방식이 있으니까 내가 번다고 하는데 못 본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박스 올 때마다. 근데 그 박스가 사실 소비자 박스도 오거든요. 제가 재패킹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여기 모시고 갔는데 엄마가 남긴 어록이 있습니다. 여기 뭐 제 강의를 많이 들으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세상 모든 딸년들을 유산화시켜야 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빵 터지신 분들은 지금 처음 들으신 분이세요. 정말 저희 엄마는 유산화 회사가 제일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세요. 그만큼 회사에서는 내가 열심히만 일하면 이렇게 많은 보상을 해줍니다. 늦게 시작해도 직급이 낮아도 모두에게 공정한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이런 모든 유산화 가족, 이 임직원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일해주시기 때문에 정말 더 재밌게 즐거운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 걱정 없어요. 저희는 60세, 70세, 80세, 90세 돼도
누구 하나 그만두라고 눈치 주는 사람 없습니다. 네. 더 존경받아요. 더 존경받아요, 정말.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자유로운 추가 수입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계시는 분들이 좀 부업자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저는 정말 훨씬 낮에 오신 분들보다 존경스럽다고 생각해요. 예, 더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더 원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나와 우리 가족이 필요한 딱 제품만 브랜드 체인지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세요. 주변에도 너 추가 플랜 있어? 브랜드 체인지로 한번 시작해봐.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같이 와보자. 그리고 이 자리에 초대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는 강사들이 알아서 할 겁니다. 네, 나이, 성별, 학력, 경력, 지역, 인맥에 상관없이 단 2명의 유산화 찐판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도 할 수 있을까? 혹시 걱정되시나요? 걱정되시나요? 네, 저예요. 저 무릎 꿇고 있는 게 저거든요. 네, 저희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게 막 아이 칠판으로 막 보상을 푸는 그 장면인데, 그리고 여기 왼쪽이 아까 제 애기예요. 얘가 애기예요. 제가 요만할 때 유산화를 시작했어요. 아이가 16개월 됐을 때, 18개월 됐을 때 유산화를 시작했어요. 옆에가 저희 스폰서님이세요. 제 친구거든요. 이때 이 친구가 골드 디렉터였어요. 근데 지금은 강경민 다이아님이세요. 다이아가 시간 속에서 함께 성장을 했습니다. 저는 루비 디렉터가 됐고, 그리고 저렇게 보상을 못 보던 여자는 이렇게 서서 강의까지 하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함께 성장하는 나의 팀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4분이 골드 디렉터이신데요. 저기에서 전수연 리더님이 아까 강의해 주신 그 리더님이시고, 요 4분 중에서 한 분, 조경희 리더님만 부산에 계시는 리더님이신데, 이분만 제가 직접 소개한 분이고, 나머지 3분은 제가 소개를 통해서 알게 되신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저와 정말 진한 우정으로, 그죠? 네, 여기 지금 다 앉아 계세요. 이렇게 의리들이 있어. 네, 참 재밌는 비즈니스예요. 네. 그리고 유산화는 정말 재밌어요. 이게 컨벤션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우리 아까 강의했던 그 전소연 리더님이 영어 강사셔가지고 영어를 정말 잘하시거든요. 다재다능하신 분인데, 저 가운데 은색 반짝이가 그분이에요. 노래를 어찌나 잘하시는지 그분이 영어로 막 샬라샬라 노래를 하는데 정말 자랑스러워 죽는 줄 알았어요. 네, 제가 쫓아다니면서 제가 매니저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너무너무 재밌는 비즈니스예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그런 사진이긴 한데 지금은 슬프지 않아요. 저희 남편이 육아휴직을 되게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너무 바빠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코로나가 막 터졌을 무렵 남편이 어떠한 질병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질병을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 돼서 1년 정도 쉬게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8년 전에 유산화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남편이 쉰다고 했을 때 선뜻 쉬라고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육아휴직 비용이 98만 원인가 들어오더라고요. 그 돈 갖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루비 디렉터로 성장했을 때였기 때문에 제 주급으로, 남편이 저기 끝에 사진은요 제주도예요. 둘이서 제주도 한 달 살이를 갔다 왔어요. 제가 200만 원을 송금해줬어요. 시컷 놀다 오라고. 네, 그럴 수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들은요 돈 줄 때가 제일 밝아요. 그죠? 돈 줄 때가 제일 밝아요. 그래서 왼쪽에는 혼자이신 저희 엄마고, 옆에는 우리 너무 좋으신 우리 시부모님이세요. 아직도 농사를 지으세요. 이번에 깨를 비면서 오면서 다시 새로운 Y가 생겼어요. 깨 비는 모습을 보면서 빨리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를 보고 꿈을 키우는 우리 아들이에요. 이렇게 잘 울어 내가. 웃지 마세요. 네. 이게 제 명함이에요. 명함에 제가 사진을 해놨거든요. 이게 저 귀여운 손이 제 아들이에요. 제주도 인센티브 여행을 갔을 때 저희 아들이랑 같이 커피숍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해서 이렇게 제 명함 뒷면에 새겼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아이는 남편을 보고 꿈을 키우지 않는데요. 엄마를 보면서, 열심히 사는 엄마를 보면서 꿈을 키운다라고 하거든요. 저희 아이는 저를 되게 자랑스러워해요. 엄마 오늘 강의하고 올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자기가 기도해 준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예쁜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좋아지고 있어요. 아까 사진 보셨죠? 굉장히 그런 어쩌면 제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그냥 불안에 떨면서 살고 있었을 수 있겠는데요. 지금은
어제보다 더 나은 나. 이게 제 타이틀이에요. 저는 늘 새로워지고 있고 책 보기 너무 싫지만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책도 읽고요.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정말 무던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좋아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유사나의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기업과 제품과 시스템이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 유니스타즈의 시스템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물음표가 아직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 물음표를 넘어서면 새로운 가능성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내가 만드는 나의 새로운 인생에 대해서 한번 꼭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유사나가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귀엽죠? 제 아들이에요. 이렇게 박스에 옛날에 들어갔었어요. 택배 박스에.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 몸과 마음, 정신까지 건강한 그런 가족이 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이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